안녕하세요. 어퍼TV 박수현입니다. 오늘은 숙박시설 밸류업 사업에 대한 관심이 좀 있으신 분들이 좀 많아서 제 입장에서 한번 그 사업을 분석을 해보고 어떤 용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되고 또 어떤 분들이 그 사업을 좀 영위했으면 좋을지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오늘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숙박시설 밸류업 사업도 기존에 저희가 이제 부동산 투자 사업이랑 뭐 크게는 차이는 없는데 가장 큰 부분은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운영을 어떤 식으로 잘 수익을 내서 부동산 가치가 이제 올라갈 수 있는 그 시점까지 그 운영을 통해서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운영에 대한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단기적인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과 장기적인 시간을 두고 그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는 방법, 이 두 가지를 크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이게 지금 해도 괜찮을지, 지금 해도 늦지 않았나, 뭐 이런 부분도 마지막에 또 한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숙박시설 같은 경우도 기존에 이제 오래된 그 숙박시설 이제 수익이 좀 내려갔겠죠. 왜냐면 이제 주변에 뭐 새롭게 오픈한 데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시설이나 이런 것도 노후가 많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쾌적한 그 공간에서 이제 그 휴식을 취하고 싶은 고객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계속적인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쾌적한 그런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노후도가 좀 심하고 오래된 그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그 숙박료라든가 이런 것도 좀 떨어질 거고, 주변 경쟁력도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그 밸류업 사업이 이제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운영이 왜 어렵냐, 이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하고 그 리모델링 후에 운영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 수익률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차이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 운영할 때 예상 수익률이 어느 정도가 될지를 그 보고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그 데이터가 없으면 은행에서 이 대출의 그 한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예상 매출이 정확하게 나오고, 주변의 시장 조사와 주변 여건, 운영 노하우 뭐 이런 것들이 대출 실행할 때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 물건을 가지고 이 사업을 이제 시행을 하겠다라고 할 때 다른 그 개발 투자랑 좀 다르게 리모델링 사업하고 그 운영하는 운영사, 이게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요즘 같은 좀 조잡하고 뭐 이것저것 뭐 많이 그 인테리어를 좀 특색 있게 한다고 해서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식으로는 안 하고 좀 심플하게 인테리어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심플하게 인테리어를 해서 이제 그 공사비를 낮추고, 그리고 이제 그 공사비를 낮춘 거 대비 이제 가전이라든가 안마기, 고가의 그 스피커나 스타일러를 그 안에 이제 옵션을 넣어서 편하게 휴식도 하지만 휴식을 끝내고도 이제 쾌적하게 다시 이제 나갈 수 있는 그런 것까지도 세심하게 다 요즘에는 신경을 써서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토지 매입해서 사업 분석할 때도 그 인테리어 부분이나 이제 운영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이 그 대출 실행할 때 그 보고서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은행에서는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그 수익을 내는 사업이잖아요. 그래서 그 수익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 매달 어느 정도의 수익이 예상이 돼서 그 수익이 정말로 그 운영이 돼서 본인들이 이제 대출해줬던 이자나 이런 상환 능력이 되는 건지 이런 걸 보는데, 그 운영하는 운영사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그 운영사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갖고 오면 그 신뢰성이 이제 높기 때문에 그 운영사에 대한 신뢰성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금액으로 대출이 실행되려면 예상가도 많이 나와야 되겠지만, 그 운영을 해서 수익이 많이 높아지면 예상가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예상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대출 실행할 수 있는 금액도 많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리모델링 비용도 충분히 확보를 해서 내가 이제 토지를 매입을 하고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그 후에 운영 자금까지
대출이 된다면 뭐 이거는 최고의 그 사업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운영이 계속 잘 되면 그 운영 수익에 대한 차익 수익률이 이제 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기로 보냐 이제 장기로 보냐 이 차이가 나오는데, 단기로는 그 리모델링 사업을 끝나고 나서 그 수익률이 기존에 뭐 예를 들어서 뭐 4%다. 그런데 리모델링 통하고 운영을 했을 때 수익률이 뭐 8% 정도 나온다. 그러면은 한 4%에 대한 수익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매매가로 환산을 해서 바로 시장에 내놓고 매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운영 수익 플러스 단기 매매 해갖고 그 수익률을 창출하는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이제 요즘에 그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그 상업용지에 있다 보니까 그 상업용지에 이제 오피스텔을 짓는 이제 경우가 있죠. 왜 오피스텔을 거기다 이제 들어가냐면, 숙박시설이 이제 모여있는 그 동네 같은 경우는 기존의 건축물, 그러니까 주거용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명도가 굉장히 쉽습니다. 명도가. 살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그 오래된 이제 다가구 같은 경우를 철거를 해야 된다. 그러면 그 안에 이제 집주인부터 해서 세입자들 그 나가는 명도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오피스텔처럼 뭐 500평, 1000평 정도를 이제 구매해서 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면 그 안에 주택이나 가구 수가 엄청 많잖아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나하나 내보낼 그 명도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도 때문에 사업 기간을 정확하게 들어갈 수가 없으면 사업의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수익률이 안 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명도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텔이나 이런 부분은 명도가 어떻게 보면 쉽죠. 왜냐면 그 안에서 거주를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된 그 모텔촌 같은 경우는 그런 식으로 그 건설 시행업자들이 매입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구매했던 모텔이 그런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할 수 있는 그 지역 내에 들어갔다. 이러면은 이제 수익이 뭐 5배, 10배까지도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부동산 경비라든가 그 다음에 이제 그 개발 호재 뭐 이런 거를 따져야 되는데, 뭐 당장 내가 들어간다고 해서 바로 개발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요거는 그 운영을 통해서 내가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 수익을 꾸준히 내면서 운영을 하다가 뭐 적게는 5년, 길게는 뭐 10년 정도까지도 이제 봐야 되는 그런 사업이에요. 그런 거. 그러면은 이 두 가지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바로 운영이죠. 운영. 그래서 이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기존에 그 모텔 사업이나 이런 거를 운영을 내가 직접 해보았다 라면 숙박시설 밸류업 사업이 좀 접근하기가 좀 수월하실 것 같고, 내가 그 운영을 해보지 않았다 라고 하시면 운영사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 그 운영사가 이제 어떤 회사를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처음에 이제 그 토지를 구매하는 시점부터 그 운영사와 같이 예상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솔루션을 받아서 운영과 매매까지 같이 가는 방법이 가장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그 운영사를 선택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제가 얼마 전에 그 운영사 중 한 군데인 그 더 휴식이라는 그 운영사가 있는데, 그 운영사의 대표님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좀 듣고 어떤 식으로 운영하는지를 이제 들어보고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한번 들어봤는데 굉장히 체계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더 휴식 같은 경우는 이제 한 4년 정도 그 지금 이제 사업을 하시고 계신데, 전국적으로 이제 굉장히 많은 숙박시설 운영도 하고 있고 매매도 하고 있고 밸류업 사업을 이제 옆에서 코칭도 많이 해주고 해서 지금 실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영사에서 작성한 보고서 이런 부분이 은행에다가 이제 제출했을 때 신뢰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 숙박시설 밸류업 사업을 하신다고 하면 이런 더 휴식이나 이제 운영사랑 충분히 상담을 하신 후에 그 다음에 결정하셔도 늦지는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 그러면 만약에 현 시점, 지금 시점에서 이거를 지금 들어가도 괜찮은지를 제가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조금 그 시기가 뭐 좋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호텔 이제 이 있는 그 지역, 이 상업 지역이 2022년, 23년을 그 기점으로 최고점을 찍었어요. 네, 최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지금 토지가가 좀 굉장히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수익이 그렇게 뒷받침되지 않을 것 같고요. 그게 첫 번째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장기적인 투자로 봤을 때는 이런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이제 오피스텔 그 사업하는 그런 시행사가 들어와야 지가가 이제 올라갈 텐데, 그 시장이 지금 한번 이렇게 훑고 지나갔어요. 그럼으로써 장기적인 투자에 대한 수익은 조금 바라보기는 좀 어렵다. 그러면 뭐 아예 안 되냐? 뭐 그런 것도 아니겠죠. 왜냐면 지역별로 다 틀리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이제 그 실거래가를 이제 보시면 거기에 이제 갑자기 뭐 한 2022년이 기점인데 2022년에 2, 3년 만에 최고점을 찍은 그런 실거래가가 있다. 그러면 거기는 조금 뭐 안 들어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들어가야겠다 그러면 어떤 걸 보셔야 되냐면, 지금 현재 그 주변에 이제 뭐 모텔촌이라고 해서 한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주변에 이제 여러 군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곳에 모텔촌이 개발이 지금 되고 있다든가, 기존에 이제 모텔촌이 이렇게 형성이 돼 있으면 뭐 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 중에서 이제 그 개발 호재가 지금 진행이 돼서 개발을 하고 있는 그 지역, 그 인근의 지역에 모텔촌이 있다 그러면은 시세를 한번 보셔서 아마 많이 올랐을 거예요. 많이 올라서 이제 시세가 지금 형성이 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메리트는 뭐 제 예상으로는 없을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포기할 건 아니고,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뭐 여러 지역이 다 이제 에서 보시니까 그 지역의 그 실거래가를 한번 확인하셔서 이런 시행업자들이 들어오지 않은 지역이 있다. 그런 곳 같은 경우는 이제 중장기적으로 투자를 하시고 운영을 하시다. 나중에 이제 시세 차이까지 이제 노릴 수 있는 그런 지역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정리하자면 숙박시설 같은 경우가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공동주택에 대한 대출이 지금 막혀있기 때문에, 아마 그 대출이나 이런 그 자금이 좀 수월하게 대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사업이 조금 더 각광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은행도 지금 현재 그 주택 주거 쪽으로는 지금 대출이 거의 다 지금 막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공장, 뭐 근생시설, 뭐 숙박시설 이쪽으로는 대출이 상대적으로 좀 열려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적으로 운영에 대한 안정성 때문에 지금 그 숙박시설 밸류업 사업이 지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시행하는 뭐 부동산 사업 같은 경우는 대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대출이라는 거는 그 시기에 맞게끔 쏠림 현상이 있어요. 예전에 이제 주택이 호황일 때는 주택으로 많이 대출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뭐 근생시설이 좋을 때는 그쪽으로 대출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숙박시설, 지금처럼 숙박시설 같은 경우는 이쪽으로 또 대출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이런 식으로 대출이 많이 이루어지는 쪽이 또 이제 수익성도 많이 나고 사업도 원활히 되기 때문에 아이템이 이렇게 좀 변화하는 것 같습니다. 주변에 또 좋은 사업 아이템이 있으면 제가 또 다음에 또 영상 만들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